1대1로 만났어. 자, 대상이 되는 거는 건강모 기준이에요. 건강모에 원장님들이 사용하시는 손상모 타입의 폼제들을, 손상모 타입의 알칼리 폼제를 모량 대비 1대1로 바르게 되면 몇 프로의 환원율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20%요. 건강모에다가 모발이 건강모인 상태에다가 원장님들이 샵에서 쓰고 있는 손상모 타입의 파마약을 발랐었을 때 20%가 환원율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쵸? 네. 그러면 대상이 되는 모발이 손상모면은요. 손상모에 손상모 타입을 바르게 되면 몇 프로가 보일 수 있다고? 네, 40%요. 우리가 디자인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환원율은 몇 프로 정도 보셔야 된다고요? 40%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항상 잘 안 나오는 머리가 있죠. 껍질이 훨씬 더 심하다든가 연모라든가 생머리라든가 이런 머리들, 그런 머리들은 몇 프로까지 보셔야 된다고요? 몇 프로까지요? 거진의 소두성의 악성껍질의 연모에 지긋지긋하게 파면 안 나오는 머리들, 건강한 머리들 기준으로 해서 몇 프로까지는 봐야 된다라고? 네, 60%요. 자, 그러면 기억은 딱 그렇게 하세요. 제 1세 머리는 60%는 본다. 거진 기준인 거예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손상모가 됐던 건강모가 됐던,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편하게끔 디자인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의 변화에서 환원율은 40%는 봐야 된다. 그쵸? 네? 네. 자, 그리고 건강모, 거진에다가 이제 그거를 갖다 기준으로, 버진에 새로 달아난 건강모에 원장님네 샵에서 각자 쓰고 계시는 손상모 타입의 알칼리 폼제를 바르게 되는데 모량 대비 1대1로 했었을 때는 20%의 연화율을 보인다라고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근거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세요? 네. 네. 자, 건강모에다가 손상력을 발라서 우리가 디자인을 갖다가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40%를 보려면 그럼 이 머리에다가는 우리가 모량 손상모 타입의 폼제를 어떻게 대입을 해주면 되신다고요? 곱하기 2. 네. 모량 대비해서 2배의 양을 발라주게 되면 대략 40%의 연화율을 보일 수 있다. 그러면 아까 60%를 가야 되는 머리들은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한 가지 타입의 환원제를 가지고 30% 3배에 되는 양을 갖다가 그대로 다 바르기에는 너무 무리수가 많으니 디자인을 바꾸기 위한 부분에서의 필요한 40%의 연화를 보고 나머지 부족한 20%의 연화는 발수성, 큐티클 층에서의 소수성에 대한 부분들, 지저분하다라고 표현되는 부분들, 치어보다는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잡아줄 수 있는 20%의 연화는 부족한 부분의 20%의 연화는 치어가 아닌 아민 타입의 약을 가지고 모량 대비 1대1로 비포를 해주게 되면 20%의 연화를 보일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다 전해드렸어요.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나실게요.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뒤쪽으로 특히 이렇게 뒤쪽으로 넘겨보시면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책이랑 기술해놓듯이 싹 다 적어놔드린 거니까 날 때마다 좀 보시고요. 맨 뒷장 거를 하나 따로 조금 글자 크게 가지고 프린팅을 해서 그 약장실 있는 데에다가 아예 붙이면 어디가 자꾸 눈에서 보일 수 있게요. 그럼 우린 이걸 가지고 산수를 해야 돼요. 네. 손상모 타입의 손상모 타입의 약을 바르게 되면 40%의 연화를 볼 수 있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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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생산된 내가 모발 진단을 했을 때 생산된 모발에 알칼리 펌제를 닿을 수 있는 정도의 모발 손상이 와서 내가 진단을 했을 때 그 모발에 1대1 비율로 발효되면 40%의 연화를 볼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손상된 머리에서는, 건강한 머리에서는 차곡차곡 그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하면서 양을 늘려주면 되시는데 그 손상된 머리에서는 이제 반대가 될 거 아니에요. 네, 약에 대한 파워를 점점 이제 더 희석해서 줄여주시면 되시는데, 그러니까 그때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은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응? 네, pH의 변화에 대한 부분은 절대로 생기면 안 되대요. 환원 양에 대한 부분도 절대로 생기면 안 되대요. 네, 내가 보려고 하는 그 모발에 내가 필요한 환원 양을 확보를 시키고 나면 그 환원 양은 무조건 대입이 돼주셔야지만 40% 연합을 볼 수 있다는 기준이 잡혀 있는 거고, 거기에 다만 1대1로 바르기에 모발에 부담감이 분명히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순간이 더 심해질수록. 근데 거기에다가 중성 폼지를 쓰거나 산성 폼지를 쓰게 됐을 때 안전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거의 사실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만큼의 디자인을 뽑기가 사실 어려우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감도 안 오고 이게 연화가 된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고, 특히 산성 폼지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신 그 서프라리스 중성 폼지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아민 타입의 중성 폼지인데 열로 활성화를 좀 시켜서 뭐 몇 분을 이상을 봐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 그걸 연화를 보기 위해서 연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려고 로드 테스트를 해놓는다든가 이런 방식들을 하는데 사실 그 부분들이 항상 명확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성폼지나 중성폼지를 쓰시지 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인 거고, 그럼 손상된 모발에 우리가 적어도 모발 진단을 했었을 때 산성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무조건 손상모 타입의 디자인을 결정할 수 있는 치료 성분들의 펌제 가지고 대입을 시킨다라고 기준을 그냥 잡아버리세요. 모든 디자인을 갖다가 명확하게 잡아줄 수 있는 건 지금 우리가 우리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세 가지 타입의 환원제들 중에서 치료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다고 시스테인 소재나 아민 소재들이 파마가 안 걸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보다 치료가 훨씬 더 뚜렷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고 밑지에 대한 탄력적인 부분들이라든가 손꼽기를 깨끗하게 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치료가 가서 관여하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시스테인 가서 끊어줄 수 있는, 걔가 들어가서 끊어줄 수 있는 부위에 치료가 훨씬 더 작용을 잘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우리가 디자인을 결정하는 건 항상 치료가 하는 일이다. 그리고 시스테인과 시스테아민은 항상 부족한 부분에 보조하는 역할 정도로만 항상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시스테인은 같은 디자인성이라도 약간의 좀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좀 부드러운 이미지, 곡선적인 느낌, 그리고 결을 좀 정돈한다라는 느낌 쪽에서 보조를 갖다 보조 하나 좀 보고 싶을 때 사용을 해주시고, 아민 같은 경우는 지저분하다, 그리고 발수성이 심하다라고 하는 그런 모발들, 또 파마가 진짜 잘 안 나온다라고 하는 연모라든가 생머리라든가, 샴푸하고 타월 드라이만 해도 물 금방금방 다 말라버릴 정도로 발수성이 되게 심한 모발들이라든가, 보통 그런 모발들은 파마 약 자체를 흡수를 잘 못하는 걸 다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잘 흡수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정도의 역할로 항상 사용을 해주신다라고 기준을 딱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20%, 40%, 60%에 대한 부분들, 아까 손상모에서 절대 바뀌지 말으셔야 되는,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pH에 대한 구간이 바뀌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자, 그럼 pH의 변화가 오지 않게끔 하려고 하면 뭘 섞으면 안 되겠죠. 대부분 샵에서 쓰고 계시는 트리트먼트라든가 앰플이라든가 PPT 각종 영양제 프리민 종류들은 상태에다가 섞으시는 게 아니다라는 기준을 항상 잡고 가세요. 얘가 흔들리게 되면 얘가 A라는 파마약을 있는데 그 파마약이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걸 갖다가 사용을 해보신 분 느끼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무언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섞여서 pH의 변화가 와버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펌지가 가지고 있는 파워를, 내가 알고 있던 그 파워를 컨트롤하는 게 힘들어지세요. 중구난방이 돼버리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희석을 시켜서 손상된 머리에다 손상물을 바르기에 1대1로 바르기에 좀 어려운 모발들은 어떤 부분만 관여를 시켜주면 된다? 알카리에 대한 농도, pH하고 알카리 도하고에 대한 부분은 전혀 좀 다른 부분이세요. 정확하게 그 부분들을 항상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으신데, 그러니까 키가 굉장히 커요. 키가 굉장히 크고 통통하고 누가 봐도 되게 힘세게 생겼는데 희망이가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 덩치만 큰 사람들. 근데 키가 조금해도 강단이 있어서 힘이 엄청 좋은 친구들도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pH가 높다 그래서 센 것도 아니고 낮다 그래서 무조건 힘이 약한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농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펌지에서 모발에 파마약이 모발에 닿았었을 때 그 알칼리 농도에 대한 부분은 어떤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단백질을 녹이는 데 관여한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냥 되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연화를 볼 때 숨이 죽는다라는 표현들을 하시잖아요. 힘이 빠진다라는 느낌들. 그거를 관여하는 부분들이 알칼리 농도에 대한 개념이 거기에 적용한다라고 기준을 좀 잡으시면 좀 편할 것 같으세요. 그러면 1대1로 도포를 하는데 얘가 버티기가 좀 힘든 것 같은 현상보다 그러면 거기에서 pH는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고 환원량은 뭐 예를 들어서 1대1이면 100g을 쓴다면 100g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주고 거기에서 알칼리에 대한 알칼리 농도에 대한 부분만 얘가 힘이 좀 빠질 수 있게끔 여기에 변화가 오지 않는 pH에 관여가 되지 않는 물이라든가 기름 성분이라든가 뭐 지금 늘 좀 체크를 해봐도 하세요. 네. 그냥 이 파마약이 써보니까 질감이 좋더라. 근데 마침 잘 어떻게 대응을 해서 파마가 잘 나와서 아 그래 파마약이 좋더라 이런 느낌으로 항상 파마약이 쓰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소재가 어떤 소재인지를 정확하게 좀 알고 그 소재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그 환원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좀 정확하게 알고서 내가 대입을 해서 쓰셔야 거기에서 미스가 날 확률이 훨씬 더 좀 줄어들게 되니까 시르테인은 사실 크게 크게 내가 볼 때 사실 별로 없고요. 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치료하고 시르테 아민이에요. 저희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아민 자꾸 이렇게 그냥 줄여서 말하는 아민이라고 하는 소재들은 항상 시르테 아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성분에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쓰여지고 있는 시르테아민 펌제들의 거의 대부분의 전성분 표기에는 시르테아민 HCl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 그건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치오는 정확하게는 원료의 원재료의 명은 치오글리콜산, 치오글리콜레이트 뭐 이렇게 해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쓰는 환원제로 쓰는 거는요 얘는 pH 자체가 굉장히 강산의 유독성 물질이에요. 산화력이 굉장히 강한 물질이에요. 어느 정도로 그 철성분이나 이런 금속 성분하고 반응이 오게 되는 그 산화력들이 얼마나 되냐면 노트북, 메탈 소재 노트북 같은 데다가 이 원료를 갖다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이렇게 뚫고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철성분들하고 산화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에요. 네, 그 pH가 1.4에서 1.6 사이대 정도 되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단독으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환원제인 이 원료를 가지고 우리가 안전하게끔 중성화시켜서 환원제로 만들어 놓은 걸 저희가 환원제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얘가 지금 굉장히 강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를 안전한 pH가 좀 안전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1차로 알칼리 처리를 한번 해줘요. 산에다가 알칼리 처리를 하니까 서로 이렇게 중화가 되겠죠. 그래서 pH가 중성대에 가까운 정도로 6에서 7 사이 정도 되는 상태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때 1차로 알칼리제를 사용하게 되는 그 알칼리 소재가 암모니아인지 에탄올아민인지에 따라서 안 적으셔도 돼요. 거기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암모니아인지 에탄올아민인지에 따라서 전성분 표기에는 암모늄 치오글리콜레이트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나 에탄올아민 치오글리콜레이트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나 두 가지로 보통 우리가 치료 같은 경우는 치료하는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중성대 약 7에 가까운 정도의 환원제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는 SS 결합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다시 얘에다가 2차로 알칼리 처리를 다시 한번 해줘요. 그때 쓰게 되는 보통 유리알칼리들이 에탄올아민이나 시르타몰아민, 소알칼륨 이런 종류들의 이제 2차 알칼리를 써서 다시 우리가 쓰고 있는 보편적인 알칼리 펌제들인 pH 8에서 9.5 사이 정도 되는 알칼리 펌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항상 제가 몇 년을 수업을 해도 항상 원장님들이 가보셔서 원장님 이거는 아민이에요, 치료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얘하고 헷갈리세요. 에탄올아민 치료하고 그리고 시르테 아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민 펌제 얘기를 하는 거는 환원제인 시르테아민 펌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에탄올아민은 추가로 우리가 pH를 높이기 위한 알칼리제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근데 헷갈려 하시는 게 왜 헷갈려 하시냐면 에탄올아민 쉬운데 왜 에탄올아민이 앞에 붙어있고 이게 아민인지 이아민인지 저아민인지를 헷갈려
헷갈려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전성분이 이렇게 띄어져 있어요. 폰맛 표시가 돼 있거나. 그럼 에탄올아민 치오글리콜레이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예요? 네, 치오인 거예요. 네, 시르테아민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얘도 이제 환원제, 시르테아민 환원제인 거예요. 근데 뚝 떨어져서 갑자기 에탄올아민이라고 또 나와요. 그러니까 아민이라는 글자가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아민 펌제인지 치오 펌제인지 이걸 좀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에탄올아민이라는 단어 자체를 그대로 외워버리셔서 걔는 그냥 알카리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시르테아민 얘는 원래 원재료 상태는 그냥 시르테아민 이 상태예요. 근데 얘도 강산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중성대로 해가지고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거꾸로 염기성을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알카리끼리를 분질 자체가 알카리끼를 띄고 있는 화문제예요. 얘는 원재료가 산성이고 얘는 원재료가 알칼리예요.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pH 상태가. 그래서 얘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냐면 알러지가 되게 심해요. 네, 그래서 왜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민소 제품들, 서프라리스라든가 일반 멀티펌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맨손으로 작업하시는 분들 보면 하시다 보면 살갗이 금방금방 벗겨지고 막 들고 일어나고 막 피부 트러블 생기고 이런 부분들 많이 느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런 거에 대한 위험성이 좀 높은 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거꾸로 안정화시키려고 뒤에다가 HCl 얘는 염산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알칼리인에다 보니까 염산을 갖다가 얘한테 같이 붙여서 중성 상태로 중약산성 상태로 얘를 갖다가 안전하게 다시 끌어내려놔요. 그러니까 얘는 산성이어서 알칼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중성으로 만들고 얘는 알칼리여서 거꾸로 산성을 집어넣어가지고 중성으로 만들어 놓는 환원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네. 그 시르테아민 HCl은 제일 큰 문제들이 뭐냐면 치오나 시르테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우리가 방치 시간을 두고 쭉 진행을 하면서 모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조로 계속 분리가 돼가면서 모발에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샴푸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도 점점 이제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 얘는 그게 안 돼요. 그게 제일 큰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컬력이라든가 디자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치오만큼이나 좋을 수 있는데 큐티클에서 작용들을 하게 되고 모발에서 잔류하는 부분들이 되게 거의 배경을 그대로 잔류를 하다 보니까 이후에 편화가 잘 안 걸리기 시작을 하고 모발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거칠어지기 시작을 하고 당일날부터 뭐 길게는 한 2, 3주 정도까지는 유지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급속도로 컬클림이 되게 심해진다던가 급속도로 모질에 대한 변화가 되게 많이 오는 환원제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그래서 얘를 될 수 있으면 아주 건강한 머리에서 우리가 아까 60%까지 봐줘야 되는 그런 모발들에 치오 단독으로만 들어가는 부분들에서 보조하는 정도의 역할로만 사용을 해주셔라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보통 보면 요즘에 쓰고 계시는 손상모 타입의 폼제들을 보면 거의 얘가 메인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다루기가 되게 편해요. 네. 치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손상모부터 강모 타입까지라고 해도 pH의 구간들이 보통 8.5에서 9.1, 2 사이 정도에서 보통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시르테아민은 같은 정도의 파워를 보게 돼도 얘는 보통 8 이상 넘어가는 이게 알칼리 펌제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pH가 높아지지 않아도 연화를 좀 잘 볼 수 있게 돼요. 구조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조상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얘가 치오나 시르테인에 비해서 약간의 약산성 상태에서도 얘네들에 비해서 그래도 매직이나 폼이 조금 더 걸리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중성대라든가 약산성 폼제라든가 이런 폼제들이 예로 되어 있는 소재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근데 얘가 그렇게 해가지고 중성대나 약산성 상태에서 pH가 갖다 머물고 가지고 있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멀티펌제를 바르시게 되면 보통 이게 고객님들이 일반 펌을 하시러 오시거나 아니면 뭐 직펌을 하시거나 이렇게 멀티펌제를 갖다 이렇게 바르게 되면 일반적인 치오나 시르테인에 비해서 머리가 되게 안 무너진다라는 느낌들을 항상 더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에 비해서 pH가 조금 더 낮은 구간에서도 연화력을 좀 볼 수 있다 보니까 행윤이 많이 되지 않으면서 펌이 걸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얘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오늘도 아까 우리 단톡방에 올라온 거 누가 일반 펌제 좀 소개해달라고 다른 원장이 한번 올라온 거 보시는 분 있으세요? 왜냐면 저한테 먼저 전화가 왔어요. 일반 펌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웰빙 펌제 있죠? 웰빙 펌제랑 뭐 큐닉이랑 이런 아민 소재로 되어 있는 멀티 펌제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인을 알고 나니까 자꾸 이제 그게 눈에 보이시는 거예요. 고객들 머리를 해주는데 빨리 풀리고 불시시해지고 이런 부분들 펌이 자꾸 갈수록 예쁘게 안 걸려지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시스테인기나 시오제를 좀 바꾸고 싶다고 얘네들은 누적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위험성을 좀 가지고 있다. 빠져나오지 못하는 형태로 모발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항상 좀 인지를 좀 하고 계셔야 되시고요. 전성분을 보실 때 항상 정제수가 항상 1일이고요.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보통 이제 메인 환원제들이 오거나 혹은 그 메인 환원제들 앞에 다른 성분들이 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보통 앞쪽에 와 있는 환원제 성분들이 어떤 거인지를 갖다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파마 성향들이 어떤 게 나오냐면 멀티 성향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연합펌제들도요. 그러니까 멀티 성향이라는 거는 두 개를 하이브리드로 같이 섞어놓은 파마약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자꾸 원하다 보니까 섞고 뭐 하고 하는 거니까 조금 더 파마를 갖다 좀 강하게 걸어내게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보통은 치유하고 시르테인하고 멀티로 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시르테인 아민하고 시르테인하고 멀티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치유하고 시르테인하고는 멀티가 안 되세요. 네, 치유하고 시르테인하고 보통 항상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유의 뒤에 시르테인이라는 성분들이 오게 되면 그거는 얘 보습제 같은 역할을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시르테인의 치유가 뒤에 이렇게 오게 되면 하나 방지제로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치유하고 시르테인이 같이 섞여 있는 경우는 앞에 먼저 나와 있는 게 그냥 메인 환원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멀티는 치유하고 시르테아민이거나 시르테인하고 시르테아민이거나 그래서 얘네가 같이 들어가 있으면 얘네들이 작용하는 고기에 두 가지 환원 타입들이 들어가서 멀티로 들어가서 펌이 좀 세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좀 유추를 하고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보통 그런 경우들이 손상모 타입에서 보통 많이 볼 수 있는데 요즘에는 강모 타입이나 공강모 타입에서도 그렇게 하이브리드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세게. 네. 근데 우리가 필요한 정도의 환원량은 몇 프로 정도면 된다? 네. 6에서 8%. 그러니까 환원제가 우리 6에서 8% 정도. 그럼 각자 샵에서 사용하고 있는 파마약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손상모 타입의 알칼리 펌제 정도면 우리가 쓰는데 충분하다. 네, 그 이상의 건강모나 강모 타입의 약을 썼을 때 오게 되는 부작용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머리를 해오면서 계속 받아들이는 손님들 계속 손상되는 걸 보다 보면 그 너무 높은 환원량과 너무 높은 고알칼리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누적 손상들이 계속 오는 부분들을 알게 모르게 많이 느끼고 계셨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맥락을 쫓아가 보니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너무 많은 강한 환원량의 제품들을 가지고 파마를 해왔었더라. 그럼 이제라도 적정한 환원량의 수준들을 가지고 내가 예측 가능할 수 있는 부분에 대입을 올바르게 시켜서 최소한의 환원량, 최소한의 알칼리도를 가지고 펌을 좀 해주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정리되셨나요? 이 부분은요? 네. 복사하셨나요? 네. 보통 우리가 SS 결합을 끊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려고 하려 그러면 요 뒤에 요 SH기라고 하는 요 녀석들의 구조들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가서 SS 결합을 끊을 수 있는 능력치를 가지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어떤 분자 구조가 오냐에 따라서 이 녀석이 치유가 되기도 하고 실테인이 되기도 하고 실테아민이 되기도 하고 환원제 종류가 이제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 어떤 구조가 와도 뒤에 이 SH기라고 하는 녀석들이 붙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쓰는 환원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 환원제인 이 상태 아까 우리 치유에다가 아모니아를 넣어서 아모늄 치유, 치유에다가 에탄올을 넣어서 에탄올함 치유, 시르테아민 HC의 원래 그 환원제 그 상태에서는 얘네들이 가서 SS 결합을 끊어요. 네.
SS 결합을 못 끊으면 얘는 무용지물이잖아요. 그쵸? 가서 우리는 팝을 하려면 SS 결합을 끊어야 되는데 환원제인데 이 상태에서는 SS 결합을 못 끊는 힘없는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럼 얘가 가서 우리가 시스템 결합을 결단하기 위해서 SS 결합을 끊으려고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분리가 수소가 이렇게 또 떨어져 나오면서 이렇게 분리가 되셔야 되세요. 그럼 이렇게 분리가 된 상태의 녀석들이 가서 고발의 시스템 결합을 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애를 이렇게 이온화시켜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게 알카리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쓰는 파마약 안에 제가 예를 들어서 산원제 CO 공장에다 이제 오다를 내릴 거예요. 파마약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CO를 한 100개 정도 좀 넣어서 만들어줘. pH는 한 9 정도면 될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오다를 내서 파마약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러면 제가 100개를 넣으라고 했잖아요. 100개를 넣고 pH를 9짜리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pH를 8짜리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럴 거고요. 그리고 pH 7짜리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럴 거예요. 세 가지 타입을 만들 건데, 자, 100개를 넣게 되면, 자, pH가 높아짐에 따라서 원재, 이 환원제인 상태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애들의 개수가 점점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되셨나요? 그럼 100개 중에 pH 9짜리를 만들게 되면, 자, 일을 못하는 녀석인 애들이 한 70개 정도가 남아있고요. 일을 할 수 있게끔 분리가 되는 애들이 한 30개 정도가 분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되셨어요? 네. 그럼 pH 8이면 이렇게 분리되는 애가 더 적겠죠? 네, 그럼 얘는 한 80개 정도가 남아있고 한 20개 정도가 가서 SSL을 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pH 7이면 푹 떨어져요. 한 95, 한 5개 정도. 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내용 보시면, 이제 앞쪽으로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산해 정설에서 이제 정수에 대한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일을 못하는 애랑, 일을 할 수 있는 애랑 정확하게 반반으로 50개 50으로 잘려지는, 정확하게 딱 반으로 나눠지는 pH 구간이 있어요. 그게 치어가 10.4대 정도에서 이렇게 반반으로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샵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제일 강한 타입의 저항성로라고 해도 pH가 기본적으로 9.23 이상 안 올라가요. 그때부터 급속도로 변환되는 애들이 확 늘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이해를 돕고자 해서 100개라는 숫자 개수를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그 안에 6% 정도만 돼도 실제로 우리가 인간이 셀 수 없는 단위의 분자량 구조의 개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라 여기에서 그러니까 pH가 높아짐에 따라서 점점 분리돼가는 애들의 개수들이 많아진다라는 그 개념만 딱 정립을 해놓고 들어가시면 되세요. 근데 시스테아민은 8.3대, 시스테인도 8.3, 4대, 6대에서 이렇게 반반으로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해되셨어요? 정리 되셨나요? 네. 안 되신 거 어떤 부분이 좀 막히세요? 말씀을 해주시면 그냥 다 막히세요? 다 복수. 대충 이해됩니다. 자, 네, 대충 자 100개라는 환원제를 있으면 예전에 보통 우리가 느끼는 감각적으로 느꼈던 건 뭐냐면 강모다 그러면 300개를 넣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건강모면 200개를 넣었을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흥상모는 100개를 넣었을 거라는 개념으로 파워가 각각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얘네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애들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파마약의 파워는 점점 세진다. 근데 이게 바뀌어지는 개수가 많아지려고 그러면 pH가 점점 높아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네.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건강모나 강모로 갈수록 환원 양도 그만큼 계속 더 늘어가게 되는 거고요. 되셨죠? 네. 자, 아까 원장님이 가져오셨던 파마약을 딱 보자마자 저는 그 파마약을 모르거든요. 근데 손상모 타입인데 여쭤봤어요.
이거 손상문인데 다른 일반적인 손상문 펌제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조금 세지 않으세요? 라고 여쭤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보이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추를 하는 거예요. 보통 법적으로 이 기준량을 넣을 수 있는 환원량의 퍼센트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다 성분에다가 그걸 갖다가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의 첨가제들을 넣을 수 있게끔 해서 법적인 부분을 갖다가 넘어갈 수 있게끔 허용을 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팩트는 아니고요. 그냥 예를 들어드리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법적 기준이 치오르 10%라고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10%예요. 10%가 법으로 규제를 해놓은 퍼센트를 갖다 규제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근데 보통 건강모나 강모로 넘어가면 우리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건강모가 몇 프로였죠? 네, 12에서 18% 정도가 보통 함유가 된다고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강모가 보통 18%에서 24% 정도까지 들어간다라고 돼 있고요. 이렇게 해서 파마약을 지금 만들어 온 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만든 사람들은 다 법을 어긴 사람이 되잖아요. 법은 10%까지만 한정을 뒀는데 이렇게 높아지는 것 같다고 만든다라는 건 다 범법자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오바되는 것만큼 예를 들어서 18%짜리의 파마약을 만들었다. 그럼 8%가 오바가 됐죠. 그럼 8%가 오바된 것만큼의 디암모늄 디치오라고 하는 성분들을 갖다가 뒤에다 같이 섞어주게 돼요. 그럼 얘는 치오를 갖다가 억제해주는 억제 물질로 이제 등록되어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그러니까 오바가 되는 것만큼 18%짜리 약을 만들 때 플러스 8%를 그러니까 18%를 치오를 갖다가 넣고 오바되는 것만큼의 8%를 디암모늄 디치오 성분을 같이 넣어줘요. 그러면 원래 이 화학적인 원리상 8%를 넣게 되면 디암모늄 디치오라는 성분들을 넣게 되면 그거만큼의 환원 작용들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18%의 환원량은 다 사용이 되고 얘는 그걸 갖다 억제하는 그런 성분으로만 그냥 인식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손상모도 아까 봤었을 때 바로 말씀을 드린 게 그 부분인 거예요. 손상모인데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손상모 기준들이 6에서 8%란 말이에요. 6에서 8% 수준인데 디암모늄 니트로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맥스로 보고 있는 8%보다도 더 넣었다라는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그게 10%짜리다 그러면 2% 정도의 디암모늄 니트로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디암모늄 니트로라는 성분들이 일단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같은 파워에 같은 건강 A라는 회사의 건강 모형이 있고 B라는 회사의 건강 모형이 있는데 한쪽에는 그게 없고 한쪽에는 이게 있다. 그러면 이쪽 약이 조금 더 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신다고요. 이해되셨죠? 네. 또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보시면 되시고요. 아미는 강모 타입으로 갈수록 건강모 강모 타입으로 갈수록 그 환원량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르타민은 화장품법상으로 분류가 돼서 얘를 갖다가 얼마나 많이 넣든지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규제를 안 해요. 그래서 좀 세다라고 하는 이제 아민 소재의 파마약들의 건강모나 강모로 가면 30% 이상 넣는 경우도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 갖다가 하면서도 우리가 잘 못 느끼는 이유가 아민 같은 경우에 pH를 갖다 많이 끌어올리는 게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그 아민의 시르타민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알칼리제들이 우리가 치오나 시르테인에 사용하는 그 알칼리 성분들보다 농도 파워는 되게 더 센데 팽윤이 되게 적은 그런 알칼리 소재들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일반 우리 멀티폼제들을 바르시면 머리가 확 풀어진다라는 느낌을 잘 못 받으시는 이유가 그 알칼리 소재에 대한 부분에서 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그걸 안전하다라고 느끼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농도가 훨씬 짙고 활용량이 훨씬 더 높은 애들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안에서는 뭐가를 계속 썩어가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잔류하는 게 많죠. 잔류하는 알칼리도 많죠. 누적돼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죠. 그래서 아마 예전에 기억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던 게 예전에 이제 웰빙 펀드 나오면서 멀티 펀드 막 쏟아져 나오던 초창기에 그거 가지고 파마 3번 4번 하다 보면 파마 잘 안 나와 이런 얘기 많이들 하셨었어요. 지금도 그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좋았다가 파마해서 하고 나면 그 특유의 잔류 파마 그 잔류 냄새들 있죠. 예, 그래서 마르면 안 나는데 샴푸만 하면 그 파마약 막 그 꼬리꼬리한 파마약 냄새 그게 실제하는 잔류한 냄새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게 모발에 쌓였다 그러시면 가장 빠르게 그 냄새에 대한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가장 빠르게 그걸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염색해 주시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고알칼리의 고농도의 알칼리를 갖다가 강제로 모발에 작용을 시켜서 걔네들을 거기서 분리시켜서 빠져나올 수 있게끔 하거나 아니면 치료한 세르테인 소재인 향을 가지고 다시 파마를 해주시거나 그래야지 아니면 되게 고알칼리의 알칼리 소재, 그러니까 pH가 10 이상 넘어가는 알칼리 트리트먼트제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트리트먼트를 해주시거나 근데 그런 거 갖다 트리트먼트를 해주시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는 게 보통 그런 트리트먼트들에 산화제 실비타민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풀리게 되겠죠. 네, 파마가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도 인지를 하셔서 좀 활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조금 정리가 되셨나요? 네. 네. 아까 원장님이 모델 하실 거라고요?